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파기환송돼가지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소송 기록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금 재판이 그럼 계속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럼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PD님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냥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불소추 특권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에요. 즉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경우는 재직 중이든 아니든 무조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내란 외환 말고 나머지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면 기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많고, 실제로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수사가 개시가 되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정지가 되고요. 그다음 사건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런 규정을 이제 헌법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추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소추는 가볍게 얘기해 기소예요, 기소. 네,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넘기는 기소. 를 이제 공소제기죠. 공소제기를 소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저도 좀 두루두루 봤는데 네. 네, 대통령이 되면 죄를 지어도 재판을 안 받는 게 진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헌법상 규정에 있는 거는 대통령의 직에 있을 때는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에 있으면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소추는 돼 있고 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이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란이 분분하죠. 그러면 이제 뭐 그분이 아니더라도 재판받고 있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멈추게 되는 건데 이제 기소 이전이랑 기소 이후 차이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기소 이전이면 소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고,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될지가 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그냥 계속 재판한다 아니면 재판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규정을 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재직 기간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피고인인 사건으로 법원에 불려다니거나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국정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방지하자. 그 다음에 대통령 피고인이면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겠어,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에도 사실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수적인 학설이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 다 끝났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1심 선고 있었죠. 그 다음에 2심도 선고가 있었죠. 어제 대법원 선고 났죠. 그래가지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그 법리적인 해석이 기속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제 대법원이 야, 고등법원 너네 이거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맞아 라고 해가지고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 상소심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하거든. 쉽게 말해서 고등법원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그냥 딱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쉽게 말해서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유죄야 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항소심으로 내려와도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가 아니라고 했던 아예 다른 사실관계나 법리를 가져와서 이걸 무죄를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일단 유죄로 판단하되 그럼 형량을 다시 정해야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항소심에서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항소심 판결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어제 이제 5월 1일에 판결이 났죠.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빠르면 항소심 판결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상고를 하잖아? 그러면 또 상고 이유서 뭐 쓰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6월 3일 안에 안 끝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무조건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확정 안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정지되는 거하고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자,
이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정에 나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고심은 어차피 이미 상고심 이미 판단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할 게 없어. 거의 확정된 거나 지금 절차적으로 확정이 안 된 거지 확정되기 전에 시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우리가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났어. 그래가지고 상고를 해. 그럼 상고유효서 이런 거 쓰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이제 변론은 안 하지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어차피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면 항소심에서 상고를 갈 때는 그냥 양형 다툼 이런 걸로는 원칙적으로 상고가 안 되거든. 상고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징역 몇 년 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양형의 문제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쉽게 말해서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소위 말해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결론이 났다 이거랑 선거 전에 정리가 될지 뭐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일단은 선거 전에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막 그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이 환송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고 또 결론 내는데 6월 3일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설사 그걸 6월 3일 안에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넘어가요. 결론이 나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상고를 했다고 치면 최소한 저는 한 두세 달은 더 남았다고 봐야 돼요. 아이고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법원에서 저희 헌법 84조 해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있는데 왜 제대로 설명을 안 했나요? 사실 이걸 대법원에서 하면 이제 논란이 정말 커지죠. 왜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생사 여탈권을 대법원이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느냐 정지되느냐 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이 사건에선 이래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무조건 한쪽에 편중된 결론이라고 어느 쪽에서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법원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유무죄만 판단한 거야. 게다가 이 사건이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났냐라는 거는 대법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면서도 재판이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그런 재판 진행에 관해서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던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취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킨 걸로 볼 수 있어요. 633이거든요.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에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3개월 내에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막 안 끝내고 이랬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조희대 원장이 이제 취임할 때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라는 본인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기간 내에 선고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 좀 혼란스럽게 되긴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대통령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규정이 없었냐면 피고인이 대통령일 거라고 상정을 안 했던 거야. 헌법을 우리 지금 마지막 개정한 게 87년이거든요. 6월 항쟁 때. 그러면서 이제 육공화국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헌법을 마지막으로 개정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 외환 제외하고 형사소추 안 된다라는 건 썼는데 진행 중인 재판 어떡할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 내진 전직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처음으로 수사나 재판 받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거든. 근데 그 사람들 다 90년대 이후란 말이야. 그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헌법을 개정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탄핵되고 나서 피고인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었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어요? 내란이니까. 그죠? 불소추 특권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제외합니다. 근데 이건 내란이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피고인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인 사람이 형사사건이 피고인이라고? 라고 했던 걸 생각을 안 했던 거야. 네, 그랬기 때문에 이 규정이 빈 거고 그래서 혼란이 많고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딱 내려버리는 순간 어느 쪽에서든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냥 딱 우리가 판단할 것만 한다라고 본 것 같아요. 함부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쪽의 지지자로부터든 쌍욕을 먹겠지. 그럼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판결이 나고 나서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한다라는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논란이 있는 게 일단은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이제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요약드리자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 취지로 이제 환송이 됐는데 재판은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여전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 정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계속 있을 거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답 없는 상태로 그냥 갈 거다. 어쨌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 같다. 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